내 이름은 김은희입니다. 72의 여인이죠. 긴 세월을 홀로 살아오다가 마침내 내게도 두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첫 번째 겨울, 20해 전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걱정 마. 금방 나을 거야.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나만 두고 어디로 갔는지. 그 후로 10년, 이웃도 가족도 다 내 곁에 있었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2번씩 안부를 묻고 손자들은 방학 때마다 놀러 왔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방 안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 속 남편은 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5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젊고 씩씩한 모습으로. 그 웃음을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더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웃으면 당신이 서운해할까요? 가끔은 그렇게 사진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 경로당에서 처음 그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노식. 나보다 2살 어린 이른의 사내였어요. 첫인상은 참 소박했습니다. 색이 바랜 체크셔츠에 낡은 검정 바지, 옷차림도 평범했지만 웃을 때 보이는 주름진 눈가가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세월의 무게를 품고도 여전히 푸른 그늘을 들이우는. 어느 날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서야 했어요. 그때 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짐이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다정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굳이 미소 지으며 쌀포대 한쪽을 잡았습니다. 혼자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혼자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자꾸 눈이 갔어요. 경로당에서 혼자 신문을 읽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마당을 쓸고 있는 그의 손길이, 아이들과 놀아주며 웃는 그의 표정이. 우리는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주고받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러다가 날씨 얘기를 나누고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자식들 근황을 물어보고 어느 날은 장터에 함께 갔습니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가 혹시 장 보러 가세요? 저도 마침 그쪽인데 하더라고요.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아내를 5년 전에 뇌졸중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간병을 3년 했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그리워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마을 잔치에서는 나란히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가요를 부르는데 그가 의외로 음치였어요.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헷갈려 하면서도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노래 참 못하시네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가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늘 혼났어요. 그래도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때였어요. 내가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 체면도 없이.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과부가 재혼을 한다니. 길을 걸으면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장에서 마주치는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날은 그 시선들이 무서워서 집에만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와 있으면 그런 시선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오랜만에 다시 소녀처럼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그를 만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화장을 하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공원에서 노식 씨가 내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은희 씨, 그가 잠깐 망설이더니 혹시 제 말이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저는 남은 날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희 씨와 함께라면 매일이 따뜻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미 한 번 사랑했고 그걸로 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혼자는 싫어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어요. 우린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도 금빛 반지도 없었어요. 나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그는 회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하객은 가족들과 몇몇 친한 이웃들 뿐이었어요. 딸이 처음엔 반대했어요. 엄마, 이제 와서 왜 그래요? 편하게 혼자 사세요. 하지만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결국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웃으니까 좋네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예요. 예식장 대신 마을 회관에서 했어요. 꽃도 직접 키운 코스모스로 장식하고 음식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셨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 순간 노식 씨가 내게 속삭였어요. 평생 곁에 계셔 주십시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손자가 할머니 예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같은 방에서 밤을 보낸다는 게 낯설었어요. 어색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매미가 요란하게 울고 있었지만 방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서로 마주 앉아 녹차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은희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색하시죠? 조금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가 빙긋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기분은 50년 만이에요. 그 말에 나도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참 바보 같죠? 그때 그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은희 씨,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내 가슴도 두근거렸어요. 마치 20살로 돌아간 듯 부끄럽고 설레고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6시,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섰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저기 강아지 참 귀엽죠? 아, 김씨네 정원에 꽃이 많이 피었네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대화들이었어요. 시장에 가면 서로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물을 고를 때면 내가 그건 너무 크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내가 생선을 살 때면 그가 신선한 걸로 주세요 라고 아저씨께 당부했어요. 노식 씨는 늘 나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려 했었어요. 계란을 서툴게 깨뜨리다 반쯤 흘리고 밥을 태우기도 했지만 우리는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참 귀여워요. 내가 웃으며 말하면 그는 아이처럼 활짝 웃었어요. 아내 생긴 지 일주일 됐는데 벌써 놀림받네요.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매일을 보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닭죽을 끓여 가져다 주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얹어 주었어요. 미안해요. 신혼인데 병부터. 그가 미안했지만 나는 오히려 기뻤어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괜찮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함께하는 거예요. 며칠 후 내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는 그가 파스를 발라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늙은 부부구나.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동네에서는 여전히 수근거렸고 가끔은 면박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늙은 것들이 철없이.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속상해했어요. 은희 씨 때문에 제가 욕을 듣게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시선에 우리 인생을 맞출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는 보기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노년의 사랑이야말로 인생이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지금의 사랑은 은은한 등불 같아요. 격정적이지 않아도 오래도록 따뜻하게 빛을 내며 내 길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알아요. 그가 무릎이 아프면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내가 소화가 안 되면 그가 배를 살살 문질러 주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봐요. 어느 저녁 우리는 강가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번져가고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어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남은 날을 세는 게 아니라 남은 날을 함께 쓰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고였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따뜻할 줄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 우리 일상은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해요. 그 인사 한마디가 주는 위로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줍니다. 함께 텃밭을 가꿔요. 그가 상추를 심으면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고추를 따면 그가 바구니를 들어줍니다. 서로 등이 아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수확할 때는 아이처럼 좋아해요.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저 배우 젊었을 때 참 잘생겼지. 이 드라마 우리 때 같은 얘기네. 별것 아닌 대화들이지만 혼자 봤을 때와는 다른 재미가 있어요. 밤에 잠자리에서는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어요. 오늘 김 씨가 안부를 묻더라고. 박 씨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잠이 들어요. 지금도 가끔 놀라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할 줄이야. 다시 누군가가 내 걱정을 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걱정할 줄이야. 그가 늦게 들어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어디 갔을까? 혹시 어디 다친 건 아닐까? 옛날 남편 기다리던 때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아프면 그가 호들갑을 떨어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약 드세요. 푹 쉬세요. 그런 그의 걱정이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는 모든 순간이. 노식 씨가 종종 말해요. 은희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하지만 정말로는 내가 그 덕분에 살아났어요.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꿈꿀 힘을. 오늘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들판 너머로 해가 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가요. 내가 말하면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네, 끝까지.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했고, 다시 웃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누군가가 혼자라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은 언제든 우리 곁에 와줄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예요.